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너무 더워서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죠. 피서 간다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TV나 비트TV 영상 보는 게 오히려 더 훌륭한 피서일 듯 싶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업비트 7월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추월해버렸다. 사상 처음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참 우리나라 분들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자녀분들이, 아들, 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학원 같은 데 갈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서, XRP 사서, 이더리움 사서 그거를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참 우리나라의 힘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이 매도 매수가 1분에 3번, 4번 되는 국가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그래서 생기는 것 같다. 미국, 일본, 유럽 어딜 가더라도 매도를 걸어놔도 계속 로밍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라산 정상을 가든 엘리베이터 안에 있든 지하 5층에 가더라도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 거래량을 따라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매도 매수가 너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업비트 거래량에 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RP, 리플 하면 그래도 제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이 세계 2위라면 거기서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 또 거래량도 장난 아니죠. 어쨌든 땅을 떠나서 잘하고 계신 거세요. 너무 단기 투자, 단타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지점이 아니다. XRP는 5자 6자였을 때 매수했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8,800불까지만 매수를 했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제 영상을 시청한 게 뭐 3개월 이내다, 한 달 이내다, 10일 이내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충분히 훌륭한 군번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사지 마세요. 그 나머지 똥코인들 사세요. 차라리. 항상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알아서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지난 7월 업비트 거래량이 빵빵 터졌는데 코인베이스는 11%, OKX는 5.8% 거래량이 감소했다.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량 1위였다. 현재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5.8%. 시장 점유율 증가폭에서 전세계 1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투자자들 XRP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요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죠. 그때도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를 10달러로 보낼 수 있는 5가지 요소, 5가지 조건, 뭐 그러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했던 말들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SEC 소송 긍정적 해결,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택, XRP의 사용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1달러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가보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업비트 거래량. 그런데 지금 XRP 전문 변호사 존 디트는 XRP가 2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XRP 포모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나는 XRP를 꽤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들은 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배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충분한 또 공부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지금 875원 정도 하니까 875원에 진입해서 XRP가 뭔지 잘 모른다면,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른다면, 요놈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줄 모른다면 뭐 1000원, 1200원에도 던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격에서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온다. 그거는 충분히 대중 매체,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떠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계속 상승을 한다. 지금 사야 될까? 이게 뭐지? 내일 봤는데 또 올라.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리터 속이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의 머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을 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겠죠. 손절을 한다거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거나, 어쨌든 역사도 반복이지만 이 투자의 사이클, 개미의 사이클, 개미의 생각도 충분한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 안에는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단을 훌쩍 넘어선 가격선에서 그런 광경들을 어쩌면 목격할 수도 있겠죠.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럴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아니면 거늘먹거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옛날 사건들을, 옛날의 기억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포모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XRP의 사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채택과 함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방송을 하겠죠. 충분히 금융기관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 같다. 지읒될 것 같다. 모질이 될 것 같다.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2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2년 뒤에 투자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을 지금 본 지 며칠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돈 먼저 넣지 마시고 암호화폐가 무언지, XRP가 무언지, 비트코인이 무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석 달 뒤에, 1년 뒤에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가격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저점이니까, 그냥 처음으로 느끼는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XRP 가격을 800원대에서 보고 있지만 XRP 가격이 280원, 270원, 150원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조차 하시나요? 찾아보려고 노력하셨나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XRP를 매수한다. 그리고 점점 가격 상승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그냥 뭐 10%, 15%, 5% 익절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오히려 내가 처음 암호화폐를 매수했을 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먼저 체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계속 가격 상승을 하면 본인이 잘 투자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죠.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잘났어, 이런 자만감에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알아봅니다. 역사를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빨간 불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파란 불이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미국의 달러가 뭔지, 세계 경제도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국내 경제도 조금은 들여다보시고 그냥 TV, 유튜브를 보면 오락 프로그램, 노래,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검색하는 것들이 경제, 암호화폐, 세계 경제, 달러 불과 몇 년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왜 검색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검색을 하고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려면 달러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미국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고 제롬 파월의 주댕이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XRP의 사용 증가 그리고 뭐 XRP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 이 5가지가 XRP를 10달러로 가게 하는 그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요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XRP를 그냥 법리적, 경제적, 정치적, 차트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도구로 봐야 된다. 충분한 음모론이 끼어있는 그런 자산군이다. 그 형태로 그 관점으로 XRP를 보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농담처럼 이야기 드렸던 잔소리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귓속에서 윙윙 거릴 겁니다. 그 말들이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허벌나게 겁나게 뭐 이런 것들 어쨌든 XRP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보세요. 그러면 참 괜찮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또 XRP 강세를 보이면서 이평선 월간 교차 속에서 63,400% 급등할 수 있다는 그지같은 말도 안 되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좀 웃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역사적 주기, 패턴의 반복, 그 주기에 들어와 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역사적 주기의 반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 어쨌든 월간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과거에 놀라운 랠리를 경험했다. 특히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간의 떡락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극적인 돌파가 발생을 했고 2018년 1월 사상 최고치인 3.31달러까지 무려 63,400% 급등을 했다. 이 놀라운 랠리는 이동 평균선과 ADX가 교차한 지 306일 후에 전개되었다. 그리고 3.31달러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이후 XRP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는 또 다른 하락세를 경험을 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2020년 10월 이동평균선과 ADX가 다시 교차한 후 XRP는 2017년에 관찰된 것과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XRP는 2021년 4월 1.9달러에 도달을 했다. 이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17년과 2020년에 관찰된 것과 거의 유사한 돌파 가능성을 보이면서 2024년 또는 2025년의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 목격된 랠리의 규모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면 XRP는 이로 인해 438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별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노출하진 않습니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미친놈 소리를 1000번 정도, 10,000번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과 차를 그리고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말 즐겁게 맞이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너무 더워서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죠. 피서 간다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TV나 비트TV 영상 보는 게 오히려 더 훌륭한 피서일 듯 싶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추월해버렸다. 사상 처음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참 우리나라 분들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의 자녀분들이, 아들, 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학원 같은 데 갈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서, XRP 사서, 이더리움 사서 그거를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참 우리나라의 힘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이 매도 매수가 1분에 3번 4번 되는 국가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그래서 생기는 것 같다. 미국, 일본,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매도를 걸어놔도 계속 로밍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라산 정상을 가든 엘리베이터 안에 있든 지하 5층에 가더라도 매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 거래량을 따라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매도 매수가 너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죠. 어쨌든 업비트 거래량에 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RP, 리플 하면 그래도 제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이 세계 2위라면 거기서 리플이 차지하고 있는 또 거래량도 장난 아니죠. 어쨌든 땅을 떠나서 잘하고 계신 거세요. 너무 단기 투자, 단타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지점이 아니다. XRP는 5자 6자였을 때 매수했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8,800불까지만 매수를 했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제 영상을 시청한 게 뭐 3개월 이내다, 한 달 이내다, 10일 이내다 이런 분들은 지금도 괜찮아요. 충분히 훌륭한 군번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사지 마세요. 그 나머지 똥코인들 사세요. 차라리. 항상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알아서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지난 7월 업비트 거래량이 빵빵 터졌는데 코인베이스는 11%, OKX는 5.8%,
거래량이 감소했다. 지금까지는 코인베이스가 거래량 1위였다. 현재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5.8%. 시장 점유율 증가폭에서 전세계 1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투자자들 XRP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요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죠. 그때도 제가 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를 10달러로 보낼 수 있는 5가지 요소, 5가지 조건, 뭐 그러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했던 말들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SEC 소송 긍정적 해결 중요하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택, XRP의 사용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1달러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의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가보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업비트 거래량. 그런데 지금 XRP 전문 변호사 존 디트는 XRP가 2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XRP 포모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나는 XRP를 꽤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들은 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배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충분한 또 공부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지금 875원 정도 하니까 875원에 진입해서 XRP가 뭔지 잘 모른다면, 암호화폐가 뭔지 잘 모른다면, 요놈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줄 모른다면 뭐 1000원, 1200원에도 던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격에서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온다. 그거는 충분히 대중 매체,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떠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계속 상승을 한다. 지금 사야 될까? 이게 뭐지? 내일 봤는데 또 올라.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리터 속이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의 머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을 하겠죠. 그리고 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겠죠. 손절을 한다거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거나. 어쨌든 역사도 반복이지만 이 투자의 사이클, 개미의 사이클, 개미의 생각도 충분한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 안에는 연속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단을 훌쩍 넘어선 가격선에서 그런 광경들을 어쩌면 목격할 수도 있겠죠. 나도 그랬어. 너도 그럴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주위 분들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아니면 거늘먹거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옛날 사건들을, 옛날의 기억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포모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XRP 사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채택과 함께 이런 곳들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방송을 하겠죠. 충분히 금융기관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 같다. 지읒될 것 같다. 모질이 될 것 같다. 이런 충동적인 생각들.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 2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2년 뒤에 투자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을 지금 본 지 며칠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돈 먼저 넣지 마시고 암호화폐가 무언지, XRP가 무언지, 비트코인이 무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석 달 뒤에, 1년 뒤에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가격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저점이니까, 그냥 처음으로 느끼는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XRP 가격을 800원대에서 보고 있지만 XRP 가격이 280원, 270원, 150원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조차 하시나요? 찾아보려고 노력하셨나요? 똑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XRP를 매수한다. 그리고 점점 가격 상승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그냥 뭐 10%, 15%, 5% 익절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오히려 내가 처음 암호화폐를 매수했을 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먼저 체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계속 가격 상승을 하면 본인이 잘 투자를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죠.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잘났어, 이런 자만감에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마이너스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알아봅니다. 역사를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빨간 불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파란 불이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미국의 달러가 뭔지, 세계 경제도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국내 경제도 조금은 들여다보시고, 그냥 TV, 유튜브를 보면 오락 프로그램, 노래, 영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검색하는 것들이 경제, 암호화폐, 세계 경제, 달러, 불과 몇 년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왜 검색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검색을 하고 들여다보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은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그대로 오롯이 전달이 됩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효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를 이해하려면 달러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미국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고 제롬 파월의 주댕이를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XRP의 사용 증가, 그리고 뭐 XRP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 이 5가지가 XRP를 10달러로 가게 하는 그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요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XRP를 그냥 법리적, 경제적, 정치적, 차트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도구로 봐야 된다. 충분한 음모론이 끼어있는 그런 자산군이다. 그 형태로, 그 관점으로 XRP를 보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농담처럼 이야기 드렸던 잔소리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귓속에서 윙윙 거릴 겁니다. 그 말들이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허벌나게 겁나게 뭐 이런 것들. 어쨌든 XRP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보세요. 그러면 참 괜찮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또 XRP 강세를 보이면서 이평선 월간 교차 속에서 63,400% 급등할 수 있다는 그지같은 말도 안 되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좀 웃으세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역사적 주기, 패턴의 반복, 그 주기에 들어와 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역사적 주기의 반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드라마틱하게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 어쨌든 월간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과거의 놀라운
랠리를 경험했다. 특히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년간의 떡락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극적인 돌파가 발생을 했고 2018년 1월 사상 최고치인 3.31달러까지 무려 63,400% 급등을 했다. 이 놀라운 랠리는 이동 평균선과 ADX가 교차한 지 306일 후에 전개되었다. 그리고 3.31달러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이후 XRP는 2020년 10월까지 계속되는 또 다른 하락세를 경험을 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2020년 10월 이동 평균선과 ADX가 다시 교차한 후 XRP는 2017년에 관찰된 것과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XRP는 2021년 4월 1.9달러에 도달을 했다. 이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 2017년과 2020년에 관찰된 것과 거의 유사한 돌파 가능성을 보이면서 2024년 또는 2025년의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 목격된 랠리의 규모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면 XRP는 이로 인해 438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별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이렇게 노출하진 않습니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미친놈 소리를 1000번 정도, 10,000번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과 차를 그리고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말 즐겁게 맞이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